지금 들으시는 이 노래, 낯익은 멜로디에 새로운 목소리가 입혀져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AI 노래 커버를 검색해보면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커버곡이 등장하는데요. 가수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모방하여 제작된 이 영상들은 생성형 AI의 학습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과연 사람들은 이러한 콘텐츠를 어떻게 소비하고 있을까요? 전 진짜 가수가 부른 줄 알고 본 적 있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놀랐습니다.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는데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이처럼 생성형 AI는 우리 일상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저작권 분쟁과 같은 복잡한 윤리적 문제와 법적 문제가 함께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 원 저작자와 AI 개발자 간의 저작권 분쟁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기술적 진보와 창작자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다큐멘터리 AI 발전과 잃어버린 저작권 의식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생성형 AI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생성형 AI의 개념을 생성형 AI 중 하나인 챗GPT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생성형 AI란 훈련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한 형태인데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생성형 AI의 종류에는 텍스트 생성 모델과 이미지 생성 및 변형 모델이 있습니다. 창작물을 손쉽게 만들어내는 생성형 AI는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연구 및 개발 분야 종사자들은 방대한 양의 연구를 빠르게 요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 연구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술 분야에서도 작업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술 분야 사용자들은 입력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미지나 예술 작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생들은 생성형 AI를 학습에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요? 성균관대학교 교수학습혁신센터는 2023년 생성형 AI를 학습에 활용한 경험이 있는 재학생 2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조사를 통해 대학생들이 생성형 AI의 이점을 다양한 학습 분야에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대학생들은 그들이 활용한 생성형 AI의 이점이 원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그들의 권리를 빼앗을 수도 있는 생성형 AI의 어두운 이면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까요? 저희 SEBS는 생성형 AI의 저작권에 대한 의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생성형 AI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학생은 80%였는데요. 학생들은 생성형 AI 활용 방식에 대한 질문에 55%는 학습, 그리고 69%는 과제 작성, 그 밖에 19%는 오락과 창작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낯설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중 무려 56%의 학생이 생성형 AI의 저작권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학생들은 원 저작물의 출처 명시 방법을 모르거나 원 저작자의 존재 자체를 잊는 등의 이유로 무분별한 사용을 지속하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많은 대학생이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저작권 의식은 낮았습니다. 저조한 저작권 의식은 비단 대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러한 실태는 창작 산업 전반에 타격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예술계에서는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학습 데이터라는 시스템이 사용되면서 웹툰 작가들의 일러스트가 무단 도용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2022년 일러스트 작가들은 작품의 저작권 소유를 주장하며 노벨 AI를 비판하였는데요. 노벨 AI는 일러스트 학습 데이터를 거쳐 그에 맞는 그림체로 창작물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AI 알고리즘 학습에 기여한 창작자들은 아무런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났는데요. 이때 대량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성형 AI 사용자들이 그림의 출처도 모른 채 도용된 작품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2차 피해마저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사실에 예술가들은 업계에서 자리를 빼앗기는 기분이라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술대학 학생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심지어 영화까지도 AI를 사용해서 제작이 가능해서 많은 예술가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근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를 도구로 사용해서 새로운 영역의 연출이 탄생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 프로젝트로 AI를 사용해 만든 이미지들을 아카이빙한 책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AI를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좋은 아티스트가 되고 혹은 AI가 예술가를 대체를 할 수 있으니 AI가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예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아티스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이 AI의 레퍼런스로 쓰이는데요. 노력으로 얻게 된 작품과 실력이 쉽게 AI로 빠르게 재생된다는 게 굉장히 회의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와 같은 우려 속에서 예술가들은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산업 종사자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일부 AI 산업 종사자들은 원 저작자의 저작권 보호보다 AI의 창작 자유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AI 규제 절차가 기술 개발을 늦추고 AI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뒤처지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과도한 규제는 규제하지 않는 것보다 나쁘다. 효율적 가속주의로 대표되는 다국적 기술회사 IBM의 최고 경영자 아르빈드 크리슈나가 남긴 말입니다. 효율적 가속주의는 AI의 지속적 발전을 통한 공공의 이익 증대와 경제 발전의 장점을 강조하는데요. 이들은 AI의 발전의 이점이 위험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AI 발전에 대한 어떠한 제약에도 반대합니다. 그렇기에 효율적 가속주의자들은 원 저작자의 저작권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발전을 지속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반면 원 저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우선시하는 효율적 이타주의도 존재합니다. 효율적 이타주의자들은 AI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데요. 이를 위해 철저한 검증과 모니터링을 통한 원 저작자의 저작권 보호가 무엇보다도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기반한 법안의 예시로는 2021년 4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인공지능 법안이 있는데요. 해당 법안은 생성형 AI로 인한 불안정한 창작 산업에 대응하여 원 저작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는 합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생성형 AI 시스템 공급자는 워터마크와 메타데이터, 그리고 암호화 등을 생성형 AI의 창작물에 표시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기계가 창작물을 판독하여 AI 창작물임을 밝히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 또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원 저작자 보호를 위한 AI 생성물 규제를 검토해야 하는데요. 현재 한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AI 생성물은 저작물과 저작권 등록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기획하고 명령어를 입력한 경우에도 역시나 등록은 불가한데요. 하지만 이외에 명확하게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에 있어서 원 저작자의 창작물을 남용하는 것에 대한 법안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AI 생성물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금, 더욱 중요한 것은 원 저작자에 대한 존중인데요. 올해 5월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AI 생성물에 대한 규제의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EU 인공지능 법안에 따라 저작물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AI 기본법을 연내 제정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한국의 기업들 또한 AI 생성물과 인간의 창작물을 식별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생성형 AI 기업인 네이버는 AI에 조작된 정보를 구별하기 위하여 하이퍼클로바 X를 개발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생성형 AI 발전 상황에 대해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지금 현재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다양한 방면으로서 좀 개발이 되고 있고 현재 구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서 작업에서부터 이렇게 이미지 생성, 또한 이제 애니메이션 생성까지 지금 다양한 방면을 나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급속도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창작자의 이런 저작권법이라든지 권리라든지 이런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좀 고려되는 부분들도 사실은 좀 이제 같이 이제 병행해서 노력이 이제 기울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이 같이 기울어져야지 이런 이제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각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좀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성형 AI가 굉장히 급속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생성형 AI가 이렇게 개발되고 진화되고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현재 이런 생성형 AI 이런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걸 활용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시는 게 결국에는 이런 거를 우리가
우리가 견제를 하는 적이 아니라 일종의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이제 새로운 뭐 서비스 영역, 기술 혹은 사업 영역을 발굴해 나가고 그걸 어떤 식으로 인류 사회에 이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물리적, 인프라적 측면이긴 한데 이런 생성형 AI가 구동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환경이 구축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생성형 AI 모델 자체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전력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전력 발전소라든지 뭐 그런 차원의 이제 새로운 이제 신규 개발 등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이제 생성형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또 병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 저작자와 AI 사용자, 그리고 국가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원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약관 규정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웹사이트에 로봇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약인 로봇 배제 표준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AI가 원 저작자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이미 저작물이 AI 학습에 제공되었더라도 후속 조치를 통해 원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법적 대응을 통해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AI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AI 생성물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신속히 연구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미지 생성 AI 분야의 원 저작자는 일루미나티 등의 AI 판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AI가 생성한 그림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고 해당 이미지가 AI로 창작되었을 확률을 제공하는데요. 이를 통해 특정 작가의 그림체가 무단으로 도용되어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AI 이용자 역시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산출물을 공표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학술지나 공모전의 작품을 제출할 때는 생성형 AI 관련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활용할 때도 출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는데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메이드 바이 AI 표시 의무화를 추진 중이기도 합니다. 해당 정책은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명시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이 정책과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AI 생성물에 대한 규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국가에서 AI 관련 입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입법화 이전에 개개인의 인식 변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우리에게 상상 이상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는데요. 그 이면에는 창작자의 권리 위협이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만 치우쳐 원 저작자의 권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는 기술 혁신과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질 때 기술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요. 이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할 때입니다. 짱이랑 버리고 가자. 그래. 그거 하나 찍으려고 내려와 줄까? 흔들어. 인형님 얼굴.